제주의 사계는 뭐 늘 눈부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운 제주 풍광 속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일평생 고집스레 제주 풍광을 그렸던 화가, 바로 김택화 화백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주도 풍광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마저 그리는 것이 벅찹니다. 그 속에 굉장한 감동을 저는 느끼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김택화 미술관인데 제가 딱 들어오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케치에서부터 유화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던데 총 몇 점 정도가 이 안에 있나요? 지금 그 미술관에 상설 전시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유화 작품이 한 130여 점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케치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스케치는 소장품은 2,000여 점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1, 2층으로 이렇게 네네. 돼 있던데 네. 어떤 공간들이에요? 네. 1층에는 이제 그 자료실하고 전시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김택화 화백의 그 작품을 컨텐츠로 한 문화 상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아트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그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화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12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신흥리가 되는 거죠, 위치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또 네. 신흥리예요. 예, 여기 지금 보이는 작품이 신흥리라는 작품인데요. 이 공간이 지금 위치한 곳이 조천읍 신흥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구 쪽으로 바다 쪽으로 이제 5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이 공간이 장소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 작품이 1997년 작품인데요.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큰 나무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풍랑이 있고. 예, 풍랑만 남아있고. 이 작품도 감상을 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그려보는 프로그램도 했었어요. 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여기 딱 둘러보면 거의 대부분이 제주의 풍광을 담은 풍경화거든요. 근데 사실 제주로 그 김택화 화백이 오기 전부터 이미 서울 화단에서는 인정을 받으셨죠? 그렇죠. 뭐 이제 대학을 가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국전이라든가 오리진 대회에서 이제 입상하는 등 해서 지금 그 김택화 선생님 또래 몇 분 계신데 그 당시 나이는 어리지만 작가의 길을 걸 정도로 굉장히 좀 젊을 때부터 뛰어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한국 전쟁과 관계가 있어요. 그 한국 전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약 15만 명 정도의 피난민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같이 온 피난민 화가들이 있었어요. 뭐 이중섭도 왔고, 그리고 장리석도 왔고, 거기에 이제 홍종명이라는 화가가 왔었어요. 피난 화가예요. 예. 그래서 칠성통에다가 홍종명 선생은 미술 수업을 하게 됐는데 마을 유지의 도움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 김택화 화백님하고 강태석 선생님이 이 두 분이었었죠. 그래서 거기 그 계기로 해서 강태석 선생은 홍종명 선생이 서울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갔고 김택화 화백은 후에 올라가서 지금 홍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 아니 그 홍대 미술학과인가요? 예, 서양학과인가? 하여튼 예, 거기에 입학한 게 뭐 제주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 즉 서울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또 돈이 없어요. 그 학비도 없죠. 그렇지만 마침 그 김택화 선생님은 그 형님이 최신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보 배달원을 하면서 독학하면서 홍대에 입학하게 되고 홍대 입학해서도 남보다도 제일 먼저 가서 7시부터 이제 그 작업을 해서 대생으로는 유명한 이미 그때부터 유명했죠. 어릴 때부터도. 국전 특선은 20세 때니까 그 대학생이니까 당시에는 좀 획기적으로 유명했죠. 전국적으로 아주 좀 난리 났었어요. 대학생이 입선했다고, 특선했다고.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게 예. 그때 특선을 받았던 작품인 네. 거죠? 작품 그럼 7이라고 저게- 하던데. 예. 그럼 제가 지금 저 작품 7 작품을 보는데 정말 추상화 같은 게 전 잘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김환기, 박수근 그분들이 인정할 만한 작품이었으니까 굉장한 약간 멍 때리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에요. 저는 이제 그 보니까. 심사평이 명 때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와. 그런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도 형태가 없어요. 밋밋한 형태에다가 균열되는 선만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침잠된 것들, 잠재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김태과 화백은 막 강렬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알 듯 모를 듯, 스며들 듯, 뛰어나올 듯 잔잔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주 차분한 느낌에서 그 아주 호평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그 느낌과 용암과 갈롯의 심리적인 그 반영을 하는 바람에 저것이 유독 정말 잔잔하고 그야말로 무심한 작품인데도 우수작으로서 선정돼서 오늘날 박서보 화백이 제일 아꼈던 그런 작품이었고 김환기, 예. 박수근 이런 사람들이 김태가 선생님이 특선할 때에 그런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도 전국적으로는 제주의 김태과 하면은 유명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서울에서 총만 봤던 그런 화가였는데 어떤 이유로 제주 풍광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고향에 있다가 타지에서 학교를 마치고 다시 고향에 왔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을까.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고향 제주가.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로서는 추상화를 하다가 구상으로 가게 된 또 자연스러운 어떤 또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창 시절에 이제 많이 들었던 말이 제주도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제가 그 당시 어렸을 적에는 그 김태관 선생님이 그런 어떤 예술적인 접근이라든가 그런 어떤 개념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작품 활동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참 그때 젊었을 적에 많은 그런 노력을 했었구나 되어지고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작품으로도 이제 보여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리는 일반적인 제주도 풍광하고 우리 선생님이 그리는 풍광이 달라요. 크게 뭐 구도부터 시작해서 색채까지 그다음 심지어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색깔 나오다가도 어떤 때는 좀 천진난만한 색도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게 저희들이 쭉 옆에 지켜보고 같이 활동하면서는 저희들한테는 좋은 본보기기도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어떤 약간 문화운동적인 부분도 같이 가미된 작품 활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제주 풍광에 빠진 그 설렘이 뭐 지금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작품을 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승희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 작품이 저희 바로 뒤에 걸려 있어요. 네. 김태가 선생님이 가졌던 그런 고민들이 저기 많이 나왔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 당시에 이제 저게 아마 1996년도 정도 작품일 건데 밀레니엄 되면서 제주도가 없어져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뭐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약간 기록화적인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인물도 등장하게 되고 또 인물도 되게 선생님은 좀 자연스럽습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술자석에서 했는데 동네 삼촌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다 하면서 해서 좀 최근에 김태관 선생님 작품 뭐 가끔 보면서 그 당시는 뭐 스토리텔링 같은 거 없었지만 지금 아마 김태관 선생님 작품들을 안 계시지만 그 어떤 마인드를 갖고서 그렸는지 아마 스토리텔링 하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풍경화 중에서 뭐 김태과 화백이 좀 즐겨 그렸던 소재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자연 풍광으로는 한라산, 일출봉, 많이 보는 것 같고 일출봉. 그다음 저기 있는 언덕에 있는 삼방산 탐라해가지고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산들이어서 많이 하는데 그런데 구도가 다 달라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구도를 만들어내서 야, 어떻게 저런 구도가 나오지?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다음 후배들한테 어떤 앞에서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 아닌가. 그리고 구두 자체가 다 고민스러운 걸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은 또 그게 눈에 보이는군요. 그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배운다는 느낌, 뭐 가장 쉬운 예로 지금 저쪽 그림도 있지만 골목 저쪽 뒤에 뭐가 있는지 상상하면서 그려라 하거든요. 항상 소묘할 적에도 석고상 앞에를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뒤를 생각하면서 피어나라. 근데 그게 그림 속에서 그걸 보고 이제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죠. 우리 김유정 선생님께서는 어떤 작품 소개해 지금 주시죠? 작품이 보이는데요. 저게 지금 하가리 풍경입니다. 애월읍에 있죠. 근데 저 작품을 보면은요, 제주도에 있는 것은 다 있어요. 그래서 김태화 화백이 저기를 선택한 이유는 하가리가 가장 전형적인 제주 풍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홍랑, 올레, 눌, 초가. 특징은 뭐냐면 김태화 선생은 삐은 색이다, 색은 빛이다라는 개념으로 그 음과 양의 그 대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아침 햇살의 강렬함, 그다음 거기에 강렬함만큼 어두운 그 그늘, 그 대비를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그 모습을 한눈에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학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강렬한 게 검은색을 과감하게 써요. 원래 인상파라면 검은색을 쓰면 안 되거든요. 가장 청결하고 그 아름다운 색채만 써야 되는데 김화백은 완벽하게 크게 그냥 거침없이 이 검은색을 쓰기 때문에 고전주의 영향도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아름다운 컬러, 아름다운 그 제주의 풍광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러했고 풍랑은 처음 그린 사람입니다. 제주도에서. 그야말로 팍팍한 땅이었지만 그 풍토적으로 처음에는 우리 땅을 느끼는 것처럼 했지만 이제는 우리 땅을 다듬어서 나오는 작품이 시작했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다의 색깔, 그다음에 하늘이 등장하는데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신흥리, 지금 저 구도에서 지금 매립돼 버렸습니다만은 당시 풍랑들이 좋았고 물이 흐르는 그냥 그 단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저기가 지금 해버렸고, 그러니까 아침 햇살이 저기 강렬함으로 인해서 그 색채에 점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는요, 그분도 이제 그 제주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모든 것은 사실적이고 젊은 때는 다 보이지만 이제는 나이 먹을수록 생략하고 그다음에 단순해지고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초가도 둥글둥글하게 기하학적으로 변하고 점차 자기식의 그 프레임들을 잡아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아름다움은 다시 멀리 보듯 자기 마음에서 보듯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작품도 확실히 구도가 다른 게 약간 저 하늘에서 본 느낌이죠, 이게. 예. 그래서 족자풍의 그림을 많이 그래요. 족자는 동양화의 그 하나의 장르잖아요. 그 족자는 길게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를 족자식으로 한다면요, 일반 사람들은 못 합니다. 일반 화가들은 겁나서 못 해요. 그러나 김태화 화백은 과감하게 그 한 길게 상하로 내려오는 긴 구도 속에서 한 마을을 펼쳐지게 본다는 것은 김태화 화백만이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저기 작품이 나왔을 때는 몇 년도였을까요? 지금 2000년도 작품이죠. 2000년도. 이럴 때는 그래서 2000년대 돌아가시기 직전 작품들은요, 다 소멸돼요. 부분이 막 사라져가요. 다시 추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추상에서 시작해서 구상화 됐다가 다시 추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역시 인생의 변화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거는 그러니까 이걸 캔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모양이 좀 다른 게 많더라고요. 네. 뭐 정사각형도 있고 약간 파노라마처럼 그냥 펼쳐진 게 있고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김태화 화백의 작품 프레임은 일생 중에서 크게 두 번 변하게 되는데요. 그 제주라는 대상을 거침없이 그려냈었던 60년대에서 80년대는 그 일반적인 스탠다드 프레임으로 그렸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그 김태화 화백이 대학 시절까지 고수했던 추상을 버리고 이제 본격적인 풍경 화가로 이렇게 작업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레임에 그 사생을 했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에서 들어서부터는 프레임 변화가 있는데요. 그 파노라마 프레임이 또 펼쳐집니다. 파노라마도 제주도의 그 어떤
옆으로 긴 배경이잖아요. 그럼 아까 지금 저희 뒤에 보셨던 있는, 여기 있는 그 작품들의 프레임인데요. 제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로 가면 아까 김유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생한 작품이 아니라 사실은 상상화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작품이 정사각형의 프레임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풍경화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고 요즘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정사각 프레임에 좀 익숙하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 정사각형의 무언가를 그린다라는 것들은 뭔가 삭제가 되거나 굉장히 과감한 구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나오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김태커 화백의 그 풍경화의 어떤 지점은 정사각 프레임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제주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화가다. 뭐 감히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초로 추상을 했다는 것, 또 대학생 시절에 국전 특선이라는 큰 상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김태카 풍을 개척했고 그의 제자들이 많고 대개가 지금도 김태카 스타일로 많이 그린다는 점, 이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 화풍들이에요. 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양한 작품 활동과 더불어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그분 중에 예, 또 한 한 분이잖아요. 예. 그 저는 우리 김태관 선생님하고 그 첫 접면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미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 학원에 갔었는데 그게 인연이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손톱이 종이에 닿여가지고 손톱이 다 닿을 정도로 저도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 그게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지도보다는 지나가면서 툭툭 내뱉은 그 지도법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술적으로 영향은 고등학교 때 짧게 만나고 대학교 때 이제 길게 이제 배우면서 그림 보는 눈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작품들 쭉 보시게 되면 시점이 앉아서 그린 그림이 거의 없어요. 다 서서 그려고.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가르칠 때도 서서 그려라 했고, 그다음 그림들 보게 되면 이제 바라보는 게 무슨 뭐 몰래 훔쳐본다든가 아니면 우연적이가 이게 아니라 꼭 그 시점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있으면 가서 누구 이수가라든가 아니면 삼촌 이수가 그 자리에서 보는 시각으로 해서 굉장히 삶 자체가 밀접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제자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려는 것 같아요. 아니 따로 제자들 전시회가 열렸었다면서요? 뭐 그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적에 첫 대학생들이 이제 첫 그룹전 한다고 해서 1학년끼리 해서 할 적에 암암리 그 소스를 주신 분이 우리 김태가 선생님 뭐 다른 분도 계시는데 너희들은 작가다.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 작가다라는 걸 저희들 이제 그런 게 아마 그 후에 제주도에 많은 영향도 되어지고 그 영향으로 이제 제자들 딱 뭐 명칭은 없지만 연관돼서 했고 거기서 아까처럼 그 산무동인이라는 그냥 큰 놀라운 제주도 탐구를 하는 단체 만들어서 지금도 아주 그 후배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김택화 화백의 화실에서 제주 미술의 기둥이 세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기둥이 아니라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를 들어 저 때인데 제주대학교 미술과 정원이 2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 제주대학 볼 학생이 38명이었습니다. 그 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제 제주도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기둥이 아니라 그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 역사가 담긴 또 원도심 공간들이 있거든요. 예. 이걸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과 화백의 아들이자 조각하는 김도마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데는 제주시 칠성로에 김태과 화백이 1970년대 초중반에 작업하셨던 그 화실터에 나와 있습니다. 2층에서 작업하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곳 말고도 몇 군데 더 그 김태과 화백의 원도심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저는 솔직히 여기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겠죠. 아마 태어나기 전이거나 예, 예. 그때부터 있었던 작업실이고 그래서 그런데 예. 그때는 이제 김택화에서 김자도 빼고 택화화실 네, 네. 이렇게 해서 특히 붉은 벽돌 예, 이게 예. 인상적인 집이었는데 요쪽 지금 요 창가 있는 쪽 요 두 칸 중에 저쪽 칸 저기가 이제 택화 선생님 작업실 작업 공간이었죠. 네. 처음 한 달 정도 아그리빠상을 목탄으로 그렸는데 그걸 다 그리고 났을 때 태권 선생님이 그걸 봤어요. 보더니 아유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린 소년의 그 마음에는 그게 큰 뭐랄까 힘이 되었죠. 태권 선생님이 그 한마디가 어쨌든 미술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만든 그런 그 어떤 에너지원 그런 힘이 되었죠. 선생님 여기 중앙로 화실은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1층에는 당시에 수학과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뱅글뱅글 계단 올라가면 2층에 아버지 화실이 있었고 3층에는 네, 3층에는 김석윤 선생님 건축사 사무실. 예, 설계사무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택화 선생님 하면 우리 세대에 또 우리 선배들부터 지금 저보다 한참 밑에 후배들까지도 선생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미술인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주도 미술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치셨던 분이고 태권 선생님께서 저희들한테 늘 강조하셨던 너 자신만의 작품을 해라라는 그 한 말씀이 지금의 제주도 미술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제주시 남성마을에 있는 제가 실제로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집이기도 하고 여기는 아버지 작업실 이제 제주도 말로 안거리 밖거리라고 그러죠. 주택이 있고 밖거리에 이제 작업실로 쓰셨던 근 20년 넘게 여기서 아마 김태관 화백의 거의 그 생애 작가로서 최전성기 시절을 거의 이곳 작업실에서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제주도의 풍경과 제주 사람들을 평생에 걸쳐서 작품의 소재로 삼았던 그런 화가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도 김택과 화백의 발자취가 원도심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다방이 지금 없습니다만은 칠성통이 뭐 전부라 생각하면 되죠. 적어도 김택화 화백이 고영만 선생하고 1958년 8월에 2인전을 한 곳이 오아시스 다방이에요. 오아시스 다방 하게 되면 당시에는 그야말로 르네상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고영만 화백하고는 중학교 그 시절에 가근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시간 나는 대로 용담동을 가거나 아니면 사라봉을 가거나 산지천을 가거나 해서 곳곳에 탑동 중심으로 해서 스케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성과가 1958년 오아시스 다방에서 결실을 보았는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빠르고
젊은 어린 학생들이 스케치 성과들을 갖고 이제 전시를 했다면 그 후에 김태과 화백이 서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돼버렸고 마지막 전시겠죠. 거기 제주도에서는 그랬고 그다음에는 다방 문화가 저희 그 80년대까지도 굉장히 흥행했었어요. 그럼 다방이 곧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다방에 그 전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때 다방은 그 요즘 다방 카페가 아니라 어른들이 가는 다방이라서 학생들이 막 고개를 쌍화차 숙이면서 팔고 뭐 이따 그렇지, 되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숙이면서 갖고 근데 벽은 전부 다가 이렇게 개활돼 가지고 다 그림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제주 미술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3년도인가 그 문화재단에서 이제 다방 전시 관련된 이제 원고를 한번 쓰면서 우리 태권도님도 만나보고 고영만에서 만나보면서 60년, 70년, 80년 초까지 다방 전시 대형 거 이제 인터뷰하면서 했을 적에 지금 관덕정에서 시작해가지고 오연단까지 그쪽에 이제 다방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30여 개 정도 뭐 되는데 그 한 번은 상호다방이라는 데 갔었는데 이제 전시 DP하면서 해가지고 사장님이 너무 잘하니까 사장님 아십니까 했더니 여기 인테리어 내가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다방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작가들이 가서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할 적에 도와주기도 했는데 아니, 작품을 걸어두는 게 아니라 그 인테리어를 했다고요? 그걸 몇 군데 태권 선생님 다니면서 조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서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와서 보고 싶어 하니까 시간 타임에 해가지고 막 늦은 시간 아니지만 뭐 10시부터 뭐 5시까지는 아니면 학교 끝나서 뭐 3시부터 5시까지는 학생들도 와서 보게 그런 문화가 이제 지금 좀 아쉽지만 원도심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방 문화를 선도를 하셨었군요. 예전에 그 지역 시내버스 디자인이라던가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김택과 화백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이 디자인으로도 많이 활동을 했 요즘에는 그러니까 디자이너 영역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좀 가장 유명한 소주의 그 그림 원작을 그렸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의뢰가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상품 디자인은 최초가 김태과 화백이라잖아요. 그게 한라산 소주예요. 처음엔 청색이가 백록담 설경을 그린 건데 그게 굉장히 그 술 마실 때 좀 약간 북한 술 같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한일 소주에서 그걸 바꿨어요. 초록색으로 바꿨는데 초록색이 금빛으로 바꿨는데 그 바꾸는 순간 그 한일 소주가 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6개월 정도 지나고 컴백해서 백해서 다시 그 한라산 원래 소주의 상표로 돌아가서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최근에 지금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지만 네. 김택화 미술문화재단도 출범을 했고 네, 네. 또 그 서울의 제주 갤러리에서는 김택화 특별 기획전도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주를 대표하는 화가로서 김택화 화백을 다시 좀 조명하는 네.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제주갤러리에서 김택화 초대전이 있었는데요. 마침 지난달에 김택화 미술문화재단도 출범했습니다. 네. 재단은 제주시 무군성과 중앙로, 그리고 산지천, 칠성로, 그리고 제주시 남성마을 등지에서 김택화 화백의 발자취를 따라 만들어가는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제주시 원도심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던 김택화 화백의 작품으로 가장 제주적이면서 세계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전시도 이제 김택화 화백의 다양한 전시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제주 갤러리,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제주 갤러리에서 김택화 화백의 특별 기획전이 열렸다.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김택화 화백이 실은 이제 그 서울에서 활동했을 때도 인사동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공간에 몇십 년이 지나서 그리고 그 김화백이 이제 작고 하시고 저희가 초대전으로 이제 한 게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택화 미술관에서는 김택화 풍경 상설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 갤러리에서는 김택화 화백이 걸어온
길과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조명하고 비평을 하고 그리고 김택화 미술관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정물화랑 인물화들도 선보였었어요. 그래서 김택화 화백의 전반적인 일생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너무 그러다 소중한 보니까 네, 전시였어요. 많은 분들의 반응이 더 좋았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김택화 화백이 뭐 제자도 양성 많이 하셨고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셨지만 도립미술관을 건립할 때도 큰 역할을 하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김태관 선생님이 젊을 때부터 그 문화활동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미업, 뭐 지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도전 뭐 운영이라든가 하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가 그 2000년도 들어서기 되면서 제주도에 이제 미술관 하나 있어야 된다, 도립미술관이 있어야 된다 해서 진행되는데 저 기억으로는 그 준비 기간이 한 6년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김태관 선생님이 어쨌든 추진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진행을 해오는데 좀 돌아가시기 한 달 반쯤에 연락이 와가지고 태관 선생님이 오수익 너 찾는다 와라 해가지고 그때 광양에 사실 때 그때 얘기 거의 대부분 얘기가 그 미술관 건립 추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도립미술관. 그래서 저는 지금 다니면서 도립미술관 얘기 나오면 도립미술관은 제주도 미술인들이 수건 사업이었다. 숙명적으로 그걸 원해가지고 만든 도립미술관이다. 제발 작가들도 도립미술관 사랑하고 그럼 도에서도 도립미술관은 제주 도민들 위해서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태권 선생님처럼 거기 이제 바친 분도 계신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쩌면 저는 작가로서의 위대함도 있지만 그런 이제 문화활동가로서 제주도 미술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는 저한테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고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주의 생명은요, 오래된 시간의 가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유지만이 아니라 사실 존속해야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태과 화백의 작품들입니다. 오래된 시간의 가치는 우리에게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게 그 아름다움이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김태과 화백의 작품이야말로 가장 제주다움에서 전형적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부디부디 오랜 시간 동안 후대의 교본처럼 또 화가들의 길잡이처럼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가오는 25일이 김택화 화백의 작보 17주기라고 하더라고요. 6월의 눈부신 풍광 속에서 그를 또 한 번씩 기억해 보면서 김택화 미술관에서 그가 품어 안았던 이 제주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느끼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세 분 고맙습니다.